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가장 최근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제러드 브라이디건이라는 남성으로 1988년 6월 28일에 미국 미주리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 플로리다 잭슨빌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자란 남성이에요. 제러드는 어렸을 때부터 야망도 넘치고 재능도 많았기에 많은 커리어들을 가지고 가장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니어 디자이너, 매니저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또한 제러드는 독실한 몰몬교 신자였습니다. 2009년 제러드는 자신의 부인이 될 셰나 가드너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셰나는 유타주에서 나고 자랐고 그녀 또한 독실한 몰몬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셰나는 잭슨빌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러 왔다가 제러드 또한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셰나가 제러드에게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끝없는 구애 끝에 셰나는 제러드의 마음을 얻게 됐고 1년 만인 2010년에 이들은 유타에 있는 몰몬교 교회에서 결혼까지 하게 됐고 유타에서 집을 구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꽤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이 둘은 모두 일도 안 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활이 유지가 됐냐고요? 그건 바로 셰나의 부모님 덕이었어요. 그들은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딱히 일을 하지 않아도 셰나의 부모님은 이들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용돈을 줬기에 생활이 가능했고 용돈에 신용카드까지 줬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던 것이었어요. 부모님은 이들에게 각각 벤츠를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쌍둥이도 낳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건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고도 지역에 사는 게 이들에겐 좋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이들은 코네티컷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들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어. 셰나는 제러드에게 몇몇 가지 이유로 불만이 있었어. 첫째는 제러드가 계속해서 살이 찌고 있었다는 외모적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한다고 계속 말만 하면서 막상 시작은 안 하고 질질 끄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또한 제일 큰 문제는 이 둘은 처음에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잘 통했지만 둘의 종교적 견해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셰나는 몰몬교에 관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걸로 많이 힘들어했어. 제러드는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보고자 자신이 잘하고 이들이 처음 사랑에 빠진 잭슨빌로 이주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이들은 잭슨빌로 다시 한번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러드는 디자인 쪽에 석사 공부를 하며 더 나은 미래와 가정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어. 시간은 흘러 2014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이들의 집에는 셰나의 개인 PT 코치로부터 온 택배 선물이 도착해 있었어. 이 택배는 제러드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택배를 뜯어보게 됐고 택배를 확인한 제러드는 혹시 셰나가 트레이너랑 바람을 피고 있는 게 아닌가 처음으로 의심을 하게 돼요. 셰나는 바람을 피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실 더 이상 제러드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 그리고 2달 후인 2월 그녀는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이 나는가 했지만 지저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제 이혼을 했으니 위자료, 양육권, 부동산 문제 등등을 가지고 5년 동안이나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혼을 하고 이들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2015년 5월에는 제러드는 셰나가 자신의 집 곳곳에 몰카를 설치해놓고 자신을 감시하며 차에는 추적기가 달려있었고 집에는 도청장치가 달려있는 걸 발견했다며 사생활 침해로 싸움이 벌어진 적도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이혼 중이긴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새로운 거처를 구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살고 있었는데 셰나가 안방에 자물쇠를 걸어놔 버렸기 때문에
제러드는 자신이 사는 집인데도 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어. 셰나는 제러드가 아이들의 신탁자금에 손을 대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했고, 아이들에게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지 가르친다며 그걸 녹음해서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들의 이혼 소송에는 800페이지가 넘는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양육권에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결국 이들은 50대 50 양육권에 합의를 보게 됐어. 하지만 그렇게 합의를 봤음에도 2021년에 셰나는 제러드가 자신의 아들 산소호흡기를 주지 않는다고 싸움을 걸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갈 계획이었는데 셰나 또한 아들의 산소호흡기가 집에 있긴 했지만 제러드가 가지고 있던 게 훨씬 작고 휴대하기 편해서 여행을 갈 때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적 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판사 앞에서 그는 산소호흡기를 넘겨주고 합의금으로 571달러까지 셰나에게 지불해야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은 드디어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서 둘 다 2018년에 새로운 짝을 찾게 됐어요. 셰나는 크로스핏에서 만난 마리오 페르난데즈와 사랑에 빠졌고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마리오는 자신의 쌍둥이 아이들에게도 정말 잘해주는 다정한 남자였기에 셰나는 바로 푹 빠져버렸어요. 마리오는 렌탈 주택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이기도 했고 정비사이기도 했습니다. 제러드는 비슷한 시기에 데이팅 앱에서 키어스틴이라는 여성을 만났고 이들은 결혼을 해서 플로리다의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지역에서 살기 시작했어. 그리고 2019년에 첫째 딸을 낳았고 2021년에는 둘째 딸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처럼 보였어. 키어스틴은 제러드가 정말 좋은 아빠였다고 했습니다. 항상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는 걸 좋아했고 아이들이랑 같이 자전거를 타러 나간다거나 집을 꾸미는 프로젝트에 아이들이랑 함께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그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했죠. 일요일에는 몰몬교 교회에서 선생님으로 활동하며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줬고 전체적으로 가정적이고 따뜻한 남자인 것 같았어. 2022년 2월 16일 제러드는 자신의 2살짜리 딸과 9살짜리 쌍둥이들을 태우고 셰나가 사는 지역으로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어. 제러드는 아이들을 셰나에게 내려줬고 다시 45분을 운전해서 자신의 집으로 가야 됐죠. 가는 길에 제러드는 키어스틴이랑도 통화를 하고 모든 게 평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 이후 모든 건 바뀌게 됐죠. 제러드는 운전을 해서 가던 중 도로 한복판에 타이어가 놓여져 있는 걸 발견했어. 무신경한 사람들이라면 그냥 피해서 운전을 해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제러드는 다른 사람들이 사고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로에 타이어를 치우려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그의 인생을 뒤바꿔버려요. 차를 세우고 나오자마자 무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 그를 총으로 쏴 죽였기 때문이었죠. 아빠가 밖에서 총을 맞고 죽기까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동안 불쌍한 2살짜리 딸은 차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차에서 마구 울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3분가량이 흐른 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걸 목격하고는 아이는 차에서 꺼내졌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 경찰들은 우선 이 사건이 강도가 아닌 것만큼은 확신을 했어. 지갑, 결혼 반지, 휴대폰 등등 귀중품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경찰은 우선 CCTV 확인 후 용의자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남색 포드 픽업 트럭이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대중에게 공개가 됐고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또한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길가에 놓여져 있던 타이어가 제러드가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놓여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러드를 위해서 함정처럼 놓여진 것 같았죠. 그는 그냥 지나갈 사람이 아니니까요. 제러드는 평소에 적도 없었기 때문에 용의자를 지목하는 게 어려웠어.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키어스틴은 자신과 딸들의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남편이 죽은 건지 원인조차 몰랐고 누구일지 감도 안 왔기 때문이었죠. 아빠가 언제 오냐고 계속 묻는 어린 딸들에게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 또한 이해시켜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전 부인인 셰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혼 소송에 관련된 진흙탕 싸움에 관한 소문들이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셰나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어디까지나 의심일 뿐 확증이 필요했어. 그리고 곧 그들은 한 증거를 찾게 됩니다. 2022년 8월 경찰들은 61세 남성인 헨리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 이 남성은 이미 전과도 여러 개 있는 남성이었고 경찰이 찾고 있던 차량의 소유주였기 때문에 2023년 1월 25일 2급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어. 그리고 무엇보다 헨리는 셰나의 남편인 마리오가 관리하던 렌탈 부지의 세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셰나랑 연관도 있었고요. 하지만 경찰은 헨리 혼자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았고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달 후인 3월 놀랍게도 셰나의 남편인 마리오 또한 1급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오의 체포 당일 헨리는 마리오의 반대편에서 증언을 하는 대신 더 낮은 형량을 받는 조건으로 진술을 하기로 협상을 하게 돼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마리오가 체포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헨리는 최소 15년형에서 무기징역 사이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렇게 마리오를 체포하고 마리오에 대한 증거들을 몇 개 더 찾을 수 있었어요. 우선 경찰은 마리오가 헨리에게 살인과 관련되어 보이는 대가성 수표 3장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2월에 35통, 3월에 30통이 넘는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수상했어요. 세입자니까 집과 관련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마침 헨리의 집 계약은 2월에 끝났기 때문에 3월에 연락을 할 이유는 없었어. 4월 4일 그렇게 마리오는 감옥에 갔고 그는 재판이 열릴 때까지 감옥에 있을 예정입니다. 마리오는 지금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반면 셰나는 자신은 아이들의 아빠에게 절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며 자신은 사건이랑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제러드의 추도식이 열렸을 때도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은 참석을 했지만 셰나와 두 쌍둥이들은 얼굴도 비추지 않아서 한 번 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어. 셰나는 자신이 추도식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제러드가 사망한 후 쌍둥이들을 제러드의 가족들과 아예 못 만나게 거리를 두게 하고 첫 번째 용의자인 헨리가 체포됐을 때 8월이었는데 이미 6월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봐서 뭔가를 미리 변호하려고 했던 모습 같았기 때문에 수상해 보였죠. 심지어 2015년에 셰나가 타투를 받으며 한 타투 아티스트랑 친해졌는데 그녀는 자신의 이혼소송 스토리를 다 말하며 제러드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고 혹시 제러드의 입을 닫게 해줄 만큼 무서운 사람을 아냐고 정보를 물어봤다는 게 세상에 다시 한번 알려졌어. 그리고 제러드가 자기를 두고 바람피냐고 추궁한 상대인 PT 트레이너 또한 후에 경찰이랑 인터뷰를 하며 그때 당시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게 맞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셰나가 이혼을 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남편과 사는 줄 몰랐다고 알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헨리는 마리오를 폭로했고 그렇게 체포된 마리오는 셰나를 폭로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경찰이 셰나를 체포하러 그녀의 집으로 갔을 땐 그녀는 더 이상 플로리다 주민이 아니었고 워싱턴주로 이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어. 그렇게 정말 최근인 2023년 8월 18일 셰나 가드너는 마리오와 같은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아직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은 과연 어떤 혐의를 받게 될까요? 그리고 왜 대체 이들은 제러드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